네, 안녕하세요. 이번 챕터 3에서는 프로모션 설계와 기획 프로세스 중에서 기획 쪽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클립 1에서는 기초 프로세스, 프로모션 기획 전반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다양하게 컨텐츠 기획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프로모션 기획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지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 기획안, 프로모션 기획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까지 완료하는 차원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클립 1에서는 기초적인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기획 전반의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프로모션 설계 이후에 기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전반의 과정은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주니어 분들이시라면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프로모션을 진행해봐라. 이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예산으로 라는 오더는 떨어졌는데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석이나 타겟 분석, 메인 타겟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프로모션의 목적 대비해서 이 정도의 프로모션 달성을 해올 수 있겠다 라는 대략적인 머릿속의 구성이 텍스트로든 아니면 혼자 쓰는 메모장에든 작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모션 전반의 프레임을 포맷 안에 옮긴다 부터 시작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에서 쓰는 기획안에 기본 양식이 있냐? 라는 확인은 기본이겠죠. 이건 사실상 활용하시는 툴, 노션이든 협업 툴이든 위키 같은 컨플런스든 협업 툴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쓰는 양식이 있는지 팀원분들이든 상사분들이든 아니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동료분들이든 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1인 마케터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포맷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노션이든 한글이든 워드든 어떤 업무 양식을 쓰는지 사실상 프로모션 기획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업무 양식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게 노션이든 PPT든 사실상 그 회사에서 선호하는 혹은 상사에게 컨펌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그 상사가 요구하는, 선호하는 업무 양식을 쓰시는 게 너무 당연하게도 중요하겠고요.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적합한 툴이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브랜딩 캠페인 혹은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 위주로 레퍼런스를 곁들여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획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PPT 양식이 원활하겠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수치적으로 결과 예측치를 논리적인 분석 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엑셀 양식이든 아니면 워드나 노션 양식이든 텍스트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가볍게 말씀드린 것처럼 컨펌이 필요한 프로모션이 있을 것이고 컨펌이 완료된 프로모션을 뼈대를 잡는 기획단에부터 인볼브가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컨펌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획안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획안 작성이 필수적인 부분은 내가 타임라인을 더 원활하게 체크하기 위함도 있고 다른 분들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하는 디자이너나 이제 개발자나 프로모션에 필요한 협업자분들이 더 자세한 프로모션 목적이나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함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프로모션 설계가 필요할 때 지금 선행되어 있던 프로모션에 대한 레퍼런스를 더 간결하고 깔끔한 형태로 확인하기 위함. 사실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획안은 충분히 만들어 두셔야 이후에도 그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전반적인 목적에서 기획안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모션 기획안과 그 프로모션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기획안의 구성 요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컨텐츠 기획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디자이너에게 넘어가는 디자인 요청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프로모션 기획안은 그 프로모션의 메인 컨셉은 어떠하며
프로모션이 왜 진행되며 목적이겠죠? 그리고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나서의 결과 예측은 이러하다 하는 KPI. 결국엔 프로모션 전반의 개괄적인 개요를 잡는다라는 차원이고 컨텐츠 기획안은 그 프로모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 결과물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구성들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소에 가까운 것들을 조금 더 이미지화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요소를 잡은 기획안 하위에 세부 요소를 설정하는 뼈대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이건 사실 앞서서 기획안 뼈대를 만들 때 주요한 기획안의 중요 요소들을 이제 다 작성했다면 그 이외에 내가 챙겨봐야 될 투두들 그리고 내가 챙겨봐야 되는 타임라인들 그리고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두고 이제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와 같은 리드 타임과 관련한 부분들 전반 결국엔 내가 해야 될 태스크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기획안 뼈대에 있어서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은 저희가 이후 클립에서 프로모션 기획서를 같이 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지금 기초 프로세스에서는 기획안 전반의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괄적인 차원에서 프로세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뼈대의 내용을 상세하게 나의 태스크가 어떤 것인지 투두의 관점에서 채웠다면 그 이후에 정말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PM으로서 투두리스트가 어떤 게 될지 내가 봐야 하는 부분을 이제 채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앞서서 세부 요소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담당자와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이런 엣지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혹은 확인해야 되는 보안 관련한 사항이나 광고 관련한 사항은 없을지와 같은 나의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기획안 하위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프로모션 전반의 마케팅 채널에서의 크리에이티브 결과물들을 위한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디자인 요청 혹은 온드 채널 그리고 광고 채널과 같은 게시 일정 같은 것들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그에 들어가야 하는 가이드에 맞춰서 디자인 요청 기획안을 만들게 될 텐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프로모션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퍼포먼스 채널에 들어가는 외부 광고 소재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모션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의 일이 분리가 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모션 전체를 한 명의 마케터가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PM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내가 콘텐츠 기획안 전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세스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신규 회원가입 대상에게는 쿠폰이 다운로드 되어야 하지 않다거나 혹은 프로모션 전체에 게임 요소를 넣어서 말 그대로 개발이 필요한 프로모션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콘텐츠 디자인 요청서뿐만 아니라 개발 필요 사항을 정리한 개발 요청서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개발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개발 요청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능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자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만 잘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런 개발적인 사항을 충분히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디자인 요청서든 개발 요청서든 머릿속에 있는 것을 펼쳐서 보여드리는 방향이라고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이제 컨텐츠 관련한 것들. 프로모션이 나왔고 프로모션 하위에 들어가야 하는 크리에이티브 결과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획 요청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컨텐츠 작성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텍스트의 영역이라서 5번과 밀접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 메인 페이지라고 하죠. 프로모션이 결국에 노출되는 광고 채널에서 한 가지로 유입되는
메인 페이지에 하위에 들어가는 유의사항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대부분 루틴화된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비슷한 양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가끔 가다 이제 프로모션 혜택들이 살짝 베리에이션이 되거나 혹은 뭐 개발이나 혜택에 대한 뭔가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씩 더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일부 캠페인성으로 살짝 규모감 있게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무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팀이나 보안팀이 있는 회사에서는 사전에 리스크 검토가 유의사항 영역에서도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투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인 마케터의 경우에는 리스크 검토가 별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보안팀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보신다든지 지속적인 법무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양한 협의 공동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의 타임라인을 두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유의사항까지 모두 작성이 되고 콘텐츠 결과물들이 나오고 했다라고 하면 프로모션 진행 전에 광고 세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거예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됨과 동시에 마케팅 외부 채널에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 선정한 마케팅 채널에 광고를 세팅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모션 기획단에도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대행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인하우스 마케터분이 직접 광고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행사를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광고 목표는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타겟 설정이 얘기했던, 논의했던 것과 다르진 않은지 그리고 마케팅 채널과 관련한 부분들이 모두 문제없이 광고 세팅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함께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꼭 대행사만 믿고 이제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바쁜 와중에 정신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행사가 뒤늦게 진행 이후에 발견을 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공유해 주시는 경우도 제가 진행해왔던 실무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행사가 가져온 제안을 그대로 좋은 제안이겠지 하고 넘긴 경우보다는 내가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우리 프로덕에 맞는 그리고 우리 타겟에 맞는 광고 채널을 역으로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런 건 어때요?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이제 서치를 부탁해본다든지 하는 경우에 훨씬 더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분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적합한 마케팅 채널을 꾸준히 찾아 나가시고 충분한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뤄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고 세팅 전반의 플로우 재점검.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을 위한 픽셀이 잘 들어가 있는지와 같은 광고 세팅 전반의 플로우 그리고 트래킹 여부 같은 것들도 지금의 이제 7번 광고 채널 세팅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케팅 채널 광고 세팅까지 완료가 되면 컨텐츠 기획 이제 전반의 프로세스는 전부 훑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모션 기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설계가 완료된 버전의 기획 전반을 내가 생각하는 포맷 안에 넣고 그 주요한 기획안 세부 요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업해야 하는 당사자와는 어떤 리드 타임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내가 해야 되는 일 차원에서의 태스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설계 이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프로모션 진행 직전에서 기획단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데에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클립 2에서는 지금 살펴본 기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획을 해야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컨텐츠 기획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더 효과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컨텐츠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획안 포맷이나 세부 요소 같은 것들은 기획서 작성과 관련한 클립에서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컨텐츠 내용 작성에서 커머스 분들이 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카피라이팅 전략이나 어떻게 고객을 더 후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짜볼 수 있을지
컨텐츠 내용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포인트, 요소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기초 프로세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모션 기획단에서 컨텐츠 기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효과적인 프로모션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앞서 살펴본 프로모션 전반의 기획 프로세스 중에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결국에는 프로모션 기획안을 다 짜두고 나서 프로모션 기획안 하위에 들어가는 메인 메시지의 구성이나 마케팅 채널에서의 컨텐츠 기획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프로모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후킹되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콘텐츠 쪽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피라이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커머스에 계신 분들,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앱 서비스나 기능을 파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후킹은 지속적으로 컨텐츠 카피라이팅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적인 카피라이팅과 관련한 부분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나도 고객에게 조금 더 후킹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잘 팔리는 숫자 홍보하기인데요. 이건 충분히 지금도 많은 커머스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인 포인트라서 그냥 첫 번째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혜택을,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냐를 동일한 29,900원이라는 가격을 두고 8,000원 쿠폰을 주는 것보다 29,900원이 아니라 너는 12,900원에 살 수 있어 라는 실질적인 가격 자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밑에 쿠폰을 두는 형태가 훨씬 더 고객에게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가보다는 할인이 적용된 이후에 실질적인 고객이 살 수 있는 구매가를 보여주는 것이 잘 팔리는 숫자로 홍보하기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팔아야 하는 제품이 많고 혹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제시하는 데에서 코어 기능, 핵심 기능을 생각하고 계시는 서비스, 상품의 경우에는 비싼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건 특정한 이론에 따라서 비싼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점점 더 비싸진다는 인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판매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A 30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하고 C를 내려가면서 제시하는 경우와 C라는 10만 원짜리 항목이 있고 BA로 점점 비싸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C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매를 할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C가 훨씬 더 판매량에 있어서는 선두에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유는 사람들이 처음 보게 되는 A 30만 원이라는 가격 가치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30만 원을 기준으로 B도 훨씬 저렴해 보이고 C도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B와 C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발생할 수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C, 처음 보게 되는 10만 원이라는 상품의 기준을 기준 가격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B랑 A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인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C를 판매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C 왼쪽에 있는 먼저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가격 전략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A, B 옵션이 있을 수 있고 A, B, C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기능이라면 혹은 커머스에 있어서도 상품을 두 가지로 묶을 수 있고 세 가지 옵션으로도 묶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묶어서 프로모션 혜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는 것보다는 세 개의 선택지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론에 있어서 두 개 옵션을 제시하면
A와 B만 있었을 때에는 보통 A를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높은데 A, B, C라는 가격적인 차등이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을 때에는 가장 저렴한 것보다는 중간 옵션이 혜택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베네핏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 옵션으로 베네핏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와 3개 옵션으로 그 프로모션의 혜택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3개의 선택지로 두고 중간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이것도 머릿속에 전략적으로 넣어두시면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시는 MD 마케터분들이나 가격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옵셔널한 느낌을 2개로 주는 것보다 3개로 줘야지 라고 인식하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당연한 평범한 일상에서의 소비를 가격과 비교해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충분히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뭐 커피 한 잔을 유도해서 이제 적금을 들게 한다든지, 뭐 오늘 아낀 치킨값 22,000원으로 뭐 대신해서 이런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의 밸류를 비교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고민하실 때 프로모션 컨셉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소비하는 구매 허들이 낮은 것, 결국에는 관여도가 낮은 제품과 비교를 해서 고객의 구매욕을 이것과 비교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잘 팔리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량, 구성에서도 오히려 뭐 옵셔널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결로 더 작은 가격으로 쪼개보는 것도 가격 전략에서의 잘 팔리는 숫자 중 하나의 임팩트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량 구성을 만들어 보는 거. 이제 12만 원 6개짜리를 개당 2만 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든지 이제 구성을 쪼개보고 수량을 쪼개보는 차원에서 6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그 제품에 있어서는 조금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네가 실질적으로 수량으로 나누어 봤을 때 혹은 1단위로 나누어 봤을 때 이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저렴한 상품이야 라는 걸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킹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6개 12만 원 그리고 개당 2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었을 때 당연히 개당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치에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6개 12만 원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제품을 개당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만 메인으로 홍보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과장되었을 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셔서 6개 12만 원을 함께 명시하시고 네가 12만 원으로 살 수 있지만 개당 2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저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과장하지 않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고객이 사기당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준에서의 카피라이팅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조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포인트들을 가져왔는데요. 처음으로는 내가 작성한 메인 카피 그리고 구성 메인 페이지에 있어서 작성되어 있는 글들이 짧고 간결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객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예를 들면 가격 할인이라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그리고 할인을 하는 제품과 서비스라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밸류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눈에 잘 띄는지, 기간 같은 것들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한눈에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사여구, 예를 들면 문득 갑자기 하필이면 대체로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미사여구가 너무 많은 문장은 고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들어오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이 빠른 시간에 후킹하고 이탈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키카피를 중심으로 고객이 확인해야 하는 요소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프로모션 컨셉상 구구절절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모션이라면 미사여구는 없는지 한눈에 잘 들어오게끔 짧고 간결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문장 확인이 필수적으로 점검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입에 붙어버린 회사에서 통용적으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상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뭔가 영어 단어의 느낌이라든지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프로모션과 관련한 용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료에게 크로스 체크를 받으면서 가장 점검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통용적이고 범용적인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카피라이팅 전반적인 구성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은 트렌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제 밈을 활용해서 프로모션 구성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항상 유행어나 트렌드 활용은 주의해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로모션이 지금 폭발적으로 밈을 활용해야 이제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컨셉이 아닌 이상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나중에 보았을 때 혹은 해당 프로모션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할 때 혹은 유행어 자체가 문제되는 커뮤니티 혹은 트렌드 자체에서 캐치하지 못했던 뭔가 리스크가 있는 밈일 때 같은 트렌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에 한해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은 프로모션의 기획 준비 단계의 타임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뜨고 있는 밈, 지금 뜨고 있는 트렌드가 1주나 2주 뒤까지 충분히 이제 사람들에게 붐업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겟 자체가 지금 그 밈을, 그 트렌드를 잘 소비하고 있는 연령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연령대까지도 충분히 걸쳐 있을 수 있다면 메인 타겟뿐만 아니라 다른 타겟들도 잡을 수 있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타겟의 특정된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범용적이되 최대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컨셉을 애초부터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용 기기 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를 고려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보통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고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디자인 작업, 구성안을 만드시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모바일 기기, 이제 데스크탑 기기의 비중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서비스나 커머스가 모바일에서 활용을 하시는 소비자층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본인의 서비스에서 데스크탑 유저와 모바일 유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은 이제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모바일 유저의 비중이 높다면 그리고 마케팅 채널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마케팅 채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일반적인 앱 채널에서의 마케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한 상태에서 컨텐츠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기본적이지만 인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모바일에서 스크롤이 너무 길어요와 같이 모바일의 텍스트 가독성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구성 안으로 이미지화 되었을 때 모바일에서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나? 까지도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와이파이 환경이나 이런 모바일 환경 전반에서 이미지 사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영상을 띄운다라고 하면 영상을 사람들이 어떤 모바일에 들어와서도 어떤 기기에서도 잘 지금 재생이 되는지와 같은 사용 기기를 고려한 이미지 구성, 컨텐츠 구성은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도 사실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메인 컨셉, 프로모션 메인 컨셉이 이제 프로모션 설계단에서 확정이 되었다면 그 정도의 컨셉은 해치지 않는 소재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 뭐 예를 들면 프로모션의 이름, 그리고 프로모션의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기간이라면 기간 한정이 있다면 기간은 어떤 것인지와 같은 것들은 어느 소재에서든 어느 채널에서든
필수적으로 함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통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메인 컨셉을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로 잡았다면 그 크리스마스의 컨셉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톤 앤 매너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프로모션 컨셉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꽃구경 가자라고 하는 시즈널한 컨셉 혹은 꽃구경이라는 어느 정도 컨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컨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디자인 요청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타겟이 궁금해할 내용, 결국에는 타겟의 이해로부터 오는 부분이지만 타겟의 니즈를 충분히 카피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구를 주었을 때 타겟이 충분히 궁금해하고 눌러볼 만한 쿠킹되는 내용인지 같은 것들을 카피라이팅을 하시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뭔가 질문형의 문장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메인 키 카피로 배치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해당 타겟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을 가정한 부분을 먼저 눈에 띄게 메인 이미지부터 이제 디자인을 해보신다거나,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라인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결국에는 프로모션 컨셉이 타겟, 그리고 타겟의 니즈로부터 오는 공감을 유도하게 만드는 컨셉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컨텐츠 구성부터 시작해서 메인 카피라이팅, 결국 이런 컨텐츠 기획을 하시는 과정들이 내가 만든 컨텐츠들을 꾸준히 계속 카피라이팅을 보고 구성하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 정말 효과적일까? 라는 것에 대한 감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가 100번 보면서 만든 컨텐츠 초안보다 한 번 본 동료들의 의견, 한 번 본 이제 상사의 의견이나 팀원분들의 의견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구성안까지의 기획이 끝난다면 동료들의 피드백, 상사분들의 피드백, 그리고 이제 팀원분들의 피드백들은 처음 보는 고객들도 이 콘텐츠를 이렇게 느끼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수용하시고 그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디벨롭해 나가신다면 본인만의 생각이 담긴 것보다 훨씬 더 집단지성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은 본인의 생각만 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결론으로 이번 컨텐츠 기획단에서의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클립 3에서는 프로모션 기획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기획상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프로모션 기획에서의 프로세스상 그리고 내 업무상에서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클립 2의 콘텐츠 기획과 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클립 3 프로모션 기획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내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지, 효과를 높여줄 만한 부분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프로모션 기획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는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프로모션 설계를 진행하면 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필수 기획 요소들을 채워 넣고, 이제 그 채워 넣는 과정에서 나만의 투두 리스트, 결국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가 신경을 최대한 써야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두 리스트 그리고 협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의 팁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투두리스트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지라고 이미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기획안, 그리고 콘텐츠 기획안, 개발 요청서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투두리스트를 진행하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짧게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번 장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프로세스 분류, 내용, 담당자, 요청 일자, 마감 기한, 고려 사항까지. 지금의 분류는 전반적으로 예시를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분류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자와 요청 일자, 그리고 마감 기한 같은 것들에 대한 일자 타임라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요청 일자와 마감 기한, 그리고 노출 일자까지도 이제 분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분류라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정한 어느 정도의 준비 전반의 프로세스를 일부 카테고리화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다시 한번 묶으시는 작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프로모션 기획, 디자인 요청, 개발 요청, 진행 준비, 마케팅 채널 이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프로세스 전반에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둔 부분이고 사실상 이 안에서도 이제 프로모션 기획, 프로모션 컨펌 혹은 디자인 요청 안에서도 컨텐츠 관련 업무 혹은 마케팅 대외 채널 관련 업무와 같이 본인이 프로세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편한 방식대로 분류를 하시면 된다는 거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워낙 다양한 업무 태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류 하위에서 적당히 분배하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두 리스트를 반드시 짜두지 않아도 나는 일이 가능해요 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언제 요청을 했고 그것을 언제 받아야 하고 받은 바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세팅에 넘겨야 된다, 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기한 관리까지 적당한 투두 리스트 없이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 업무 부하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투두리스트 같은 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의 태스크 이외에 협업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라면 어느 정도의 텍스트 차원에서의 리스트 분류는 명확하게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본인 스스로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앞으로의 업무 루틴을 만들어가기 위함에서도 습관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 번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한 업무 차원에서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협업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리소스와 관련한 사전 확인 또한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이제 주니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배드 케이스의 경우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이제 배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소재 전달 기한을 생각했고 작업 소요 일정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유 있게 15일까지가 광고 세팅에 필요한 소재 전달을 넘겨야 되는 기간이니까 작업 기간이 4일 정도 걸리니까 나는 5일 정도 전에 전달을 드려야겠다 라는 본인만의 이제 일정을 두고 생각을 했죠. 다만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것들은 굿 케이스 왼쪽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수정 작업에 걸리는 기간 혹은 디자인 리소스 담당자 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자 배정에 걸리는 기간 혹은 디자이너의 리소스 전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리소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 전반적인 이제 협업 담당자의 타임라인은 고려하지 않은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담당자로서 디자인까지 직접 하신다고 하면 담당 배정 기간부터 수정 기간까지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되게 많지만 여기서 제가 아시는 부분은 리소스에서 내가 생각한 일정보다 생각보다 변수가 생기는 상황들, 수정이 생기거나 이후에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나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단가 타임라인은 생각한 일정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케이스의 관점에서 강의를 받게 되게 내용을 토파보면 소재 전달이 1월 15일이니까 보통 작업에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것까지 베이스에 있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작업 기간 또한 여유에 잡았어요. 일주일 자고 가능 여부에 하는 건 2일 정도 담당자적인 하루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 수정 강의이 이틀에 3일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함하면 정답과 2주를 잡았어요. 베이스에서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제 콘텐츠 기획을 완성했죠. 콘텐츠 때 기획하는 장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컴펌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반영해야 하는 주니어 마케터의 경우는 2차 정도의 시간 여유도 그 작업 기한이나 피드백 반영 프로세스에 따라서 더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모션을 설계하고 그 앞단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디자인까지 완료되는 상황이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여유는 걸리는 프로세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다만 루틴화된 프로모션이라거나 어느 정도 기존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라가도 무방한 경우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까지 프로모션이 준비 기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이 안에서도 굿케이스에서 가능 여부 확인이나 담당자 배정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 수정 반영이나 작업 기간까지가 디자인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덜 걸리는 경우 같은 것들을 본인의 회사 사정이나 서비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크게는 4주,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제 타이트하게는 1주에서 2주까지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도 프로모션이 릴리즈 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서비스나 제품에 따라 충분히 유동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지금 설계나 기획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설계단 이후에 기획단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이야기를 워낙 드리지 못했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살짝 놓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다시 한번 더블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데이터 추적 가능 여부라고 하면 사실상 데이터 트래킹에 필요한 프로모션 진행 도중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하고 어떤 서브 지표들을 볼 수 있고 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추적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로그라고 하는 꼬리표, 고객이 남기는 꼬리표가 개발자로 하여금 페이지에 심어져 있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로그가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로그라는 형식으로 남기도 하고 앱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별도로 추적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에 다른 방식의 로깅으로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툴을 활용해서 트래킹을 한다든지 혹은 외부 채널을 통해서 외부 채널 자체에서 전환을 트래킹 확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널별로 지표는 어떤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트래킹 지표를 개발자와 혹은 퍼포먼스 마케터와 따로 별도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구매 전환의 최종 전환은 작업을 해뒀는데 이제 구매 전환 최종 전환이 아닌 중간에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혹은 페이지에 들어오고 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와 같은 중간중간 퍼널에 전환 추적을 작업해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추적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지? 라는 지표를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목표와 관련한 데이터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이 메인 페이지로 유입되었을 때부터를 시작해서 그 중간중간 퍼널 그리고 새로 생기는 프로모션 페이지에서의 액션에서 트래킹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트래킹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 작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지표 확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유입까지는 트래킹이 되는데 클릭은 트래킹이 안 된다거나 이제 마지막 구매 전환은 당연히 숫자로 볼 수가 있는데 구매 창까지 들어왔다가 나간 이탈자들의 트래킹은 어려운 경우와 같이 지표 같은 것들은 본인이 한번 직접 고객이 되어서 각각 액션을 해보시고 그 각각의 액션들이 잘 추적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추적 방법도 다 정리가 됐고 전환 추적 작업도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는데 프로모션 진행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데에서 막히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마케터가 쿼리,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지표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 팀에서 지표를 뽑아주시는 경우 혹은 이제 마케팅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을
대시보드화해서 가시화해서 일종의 뭐 데이터팀의 도움을 받아서 대시보드화한 데이터를 마케터가 이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경우, 이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확인 방법의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네 정도로만 이제 보고 두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툴에서 데이터 실시간 트래킹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혹은 데이터 추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별도로 요청을 드려야 한다면 그걸 사전에 미리 요청을 드려야 하는 협업 작업이 필요한지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지까지도 이제 프로모션 진행 앞단에 고려가 되어야 이제 원활한 데이터 분석까지, 그리고 프로모션 진행에서의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프로모션 진행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 말해도 이제 아깝지 않을 A/B 실험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은 프로모션 설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프로모션 그것을 이제 기획단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제 실험이 가능한 경우, 실험이라고 하면 예측 과정에서 결과 예측을 할 때 있어서 명확한 뚜렷한 논리적인 설계가 어려울 경우엔 가설을 잡아보는 부분, 그것을 A, B로 나눈다 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A-B 실험이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이제 두 개의 찬스를 한 번에 만들어서 시간을 아끼고 결과 예측의 확정을 높인다. 근거 데이터를 늘려나간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설계 과정에서 프로모션 방식 자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이제 기획안에 그러한 필수 요소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메인 타겟을 A랑 B로 나누어서 진행해봐도 괜찮겠다. 혹은 컨텐츠 자체의 구성 기획을 메인 카피를 A안, B안으로 나누어서 반응도를 비교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컨텐츠 단에서의 A, B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방향성, 크리에이티브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성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A/B 실험이라는 방법론은 머릿속에 충분히 넣어두시면 더 빠른 성장이나 효율을 만드는 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모션 기획단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더 나의 업무 효율 그리고 프로모션 컨텐츠 기획에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포인트 삼으면 좋을 것들을 가져왔고요. 이제 다음 클립 4에서는 기획서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실질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프로모션 기획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애매하게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거나, 콘텐츠 요청서는 어떻게 쓰는 거지? 디자인 요청서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일까라고 하는 필수 구성 요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프로모션 기획안 얘기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프로모션 기획과 관련한 효과를 높여줄 체크포인트 클립 3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4에서는 프로모션 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앞서서 프로모션 기획 프로세스 전반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프로모션 기획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니어 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맷으로 회사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만 이제 프로모션 기획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요소 전반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고, 그 안에서 각 회사나 서비스, 제품마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개요, 목적, KPI, 채널, 일정, 예상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일반적인 혜택성 프로모션의 기획안이고, 이제 브랜딩 성격이 강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제 캠페인성의 프로모션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획서의 전반 구성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적과 목표라는 단어의 구분에 있어서도 회사마다 이제 서비스마다 목적과 목표를 통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라는 단어 대신 KPI라는 조금 더 명확한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 수치적인 부분에 국한한 목표의 단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개요와 같은 부분은 프로모션 전반을 설명하는 진행 내용으로 작성을 해뒀는데요. 이게 살짝 감이 안 오실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여름 바캉스를 주제로 선풍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캉스 시즌을 맞이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선풍기 제품을 몇 % 할인의 혜택으로 어떠한 타겟에게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육하 원칙에 의한 문장도 괜찮고 이 프로모션을 모르는 사람도 이 프로모션을 왜 하게 됐는지, 어떤 걸 파는지, 혹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와 관련된 혜택이 담긴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한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다음 목적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목적과 관련한 부분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 결국에는 문제의식이 발생해서 그로부터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로모션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목적의 부분을 정성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정성적인 지표라고 써뒀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매출 증진 혹은 바캉스를 맞이한 이 시즈널 이슈를 고려한 제품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정성적으로만 문장을 작성하시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 문제의식 자체가 예를 들면 고객이 너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이탈을 30% 이상 달성을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목적 자체에 수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가 명확히 나오기 이전에 목적 자체도 그런 숫자적인 부분과 같이 결합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너무 숫자로만 설명해야 돼, 텍스트로만 설명해야 돼 라는 부분에 너무 갇히시지 않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목표 K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목표와 목적이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PI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인디케이터, 지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적이 예를 들면 매출을 확대할 거야. 우리의 그 특정한 상품에 대한 구매 건수를 늘릴 거야. 라는 목적이 있다면 KPI는 그 구매 건수를 얼마나 늘릴 거야. 이 프로모션으로 하여금 달성률을 얼마나 가져올 거야 하는 달성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상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의 목적에 따라서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이라면 정확한 수치로 귀결되기 힘든 브랜딩 성격의 무엇인가라면 그것이 인지도 평가에서 우리 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전후 비교의 수치를 잡으시는 것도 말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명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쿼리량, 검색량이 전후 대비해서 늘어났어 라고 하는 것도 브랜딩 성격의 캠페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KPI, 목표로 삼으실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목표도 그런 프로모션의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서 수치적인 부분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성적으로 사람들의 인지 변화라든지 혹은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무방하다. 결국에는 100% 틀에 짜여져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본 구성 요소로 설명드리는 대략적인 각각의 카테고리의 설명 하위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느낌의 것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제 다각화해서 베리에이션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로는 채널 및 일정,
인데요. 결국엔 프로모션 기획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프로모션 설계가 완료되고 이제 혜택이 설정된 이후에 그것을 이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텍스트를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진행 일정은 명확하게 혹은 대략적으로라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성 요소 하위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목표가 달성 수치가 잡혀 있다면 예산 대비한 달성 수치가 되려면 프로모션 진행 일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측 과정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진행 일정이 뭐 예를 들면 3월 30일이다. 라고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프로모션 집행 기간은 7일이다. 혹은 5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5일에서 7일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 이제 그걸 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진행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경우, 홍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외부 마케팅 채널까지도 함께 집행 채널과 일정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인하우스에서 쓰는 경우를 살짝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인하우스의 마케터 분들의 경우에는 프로모션 기획과 마케팅 채널 믹스를 짜는 게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션이 완료되고 기획이 완료되고 나면 마케팅 채널 믹스를 짜시는 부분에서 사실상 외부 마케팅 채널과 관련한 부분에 무언가 기획안이 다시 한번 발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마케팅 채널 이거 할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쓸 거고 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채널에서 예상되는 주요 지표들, 유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 마케팅 채널에서의 효율, 비용의 효율화를 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은 이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예산의 부분이나 그 마케팅 채널에서의 예상 집행 비용, 액퀴지션 코스트라고 하죠. 이제 고객의 획득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마케팅 채널을 집행하시는 데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 채널을 집행을 혼자 하셔야 하는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 기획서 기본 구성 요소에서 이제 지금 채널 및 일정에 있는 마케팅 채널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기본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마케팅 채널은 여기에 집행이 될 것이고 프로모션 진행 이후에 이 정도의 채널로 이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전반적인 서머리는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예산일 텐데요. 사실 예산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목표로 하여금 마케터 MD분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비용으로 프로모션 설계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 예산을 여기에 넣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는 프로모션에서 그 정해진 예산 하에서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있냐,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의 경우는 이제 블랙 포인트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 설계를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과 마케팅 집행 비용을 본인이 별도로 분리해서 분배해야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설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프로모션 기획서 양식이 별도로 포맷화 되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이 안에 뭐 메인 컨셉을 설명한다든지 이제 키카피나 주요 메인 메시지를 설명한다든지 컨텐츠 기획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일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서 목적과 목표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카테고리는 더 묶을 수도 더 베리에이션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 프로모션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대략적인 5개의 분류만 놓고 봐도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본 구성 요소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기획서를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컨펌이 필요한 경우
기획서 자체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더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득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기획서 설득을 위한 추가적인 구성 요소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상 기획서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만 내가 만든 기획안이 피드백 없이 혹은 이제 캔슬 없이 잘 무탈하게 오케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더 제시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 조금 더 팁, 노하우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퍼런스, 후보안 제시, 대체안 제시, 그리고 이후 계획 제안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레퍼런스. 제가 기획서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모션 방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요까지 충분히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사분이나 윗단계의 다음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모션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여부 자체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 레퍼런스, 후보안 제시, 대체안 제시, 이후 계획 제안이라는 4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결국엔 이게 기획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요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될 텐데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타사 성공 사례, 기존 성공 사례, 그리고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예측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외부의 사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프로모션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설득의 요소를 높여주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타사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사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비슷한 부류의 성공 사례를 가져와서 이 회사가 이런 비슷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도 비슷하게 차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차원에서의 설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후보안 제시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프로모션 설계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더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프로모션 설계 방식에서 A안, B안, C안 혹은 프로모션 컨셉을 이제 컨펌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A안, B안, C안 정도를 가져가면 사실상 한 가지만 가져갔을 때 이게 별로야, 이게 좋아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보다 이제 반드시 3가지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후보안을 제시했을 때 비교군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게 하는 것과 한 가지만 주고 이게 좋아 안 좋아를 고르게 하는 것 2가지를 놓고 보면 전자의 차원에서 비교군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모션 기획안을 컨펌받게 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A, B, C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보자면 이제 A안의 장단점은 이거다. B안을 했을 때의 장단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A, B, C안의 비교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장단점을 본인이 작성을 해가시거나 아니면 A, B, C안을 놓고 각각의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점수를 매겨서 본인이 생각한 A, B, C안에서 가장 베스트 안은 A안이다. 이 A안이 최종 제안된 근거는 이러이러한 카테고리의 점수화를 통해 BC안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느낌으로 본인의 근거를 조금 더 보강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대체안을 제시하시는 방법인데 정말 해보고 싶은 프로모션 설계가 있을 때 혹은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으나 컨펌이라는 허들에 걸려서 갈팡질팡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프로모션 기획안을 들고 가서 부정적인 혹은 컨펌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사전에 드신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대체안을 제시하시는 플랜 B를 미리 만들어 간다라는 차원에서의 구성 요소인데요. 기간을 짧게 진행해도 되는 형식의 도전적인 방식의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시범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거나 전수에게 타겟을 풀어서 해보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특정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메인 타겟
혹은 랜덤 타겟으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보고 그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이걸 넓혀서 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상사분들 혹은 컨펌을 받아야 하는 주체의 심리적 코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후 계획을 제안한다. 인데 이건 사실상 컨펌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컨펌 여부의 차원보다도 이 앞으로 이 지금의 프로모션이 조금 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더 커질 수 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모션 자체의 밸류를 더 높여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의 방법이에요. 이제 순차적인 계획. 이제 프로모션 1을 진행하고 나서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2, 3, 4를 진행하겠다. 혹은 프로모션 1은 이렇게 진행하고 프로모션 1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프로모션을 같이 시리즈로 준비하겠다와 같이 단발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모션 자체에 대한 밸류가 높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후 계획까지도 첨언의 성격으로 추가해서 설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까지도 마지막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획서 작성하기에 있어서 프로모션 기획안을 알아봤다면 다음 파트로 이제 컨텐츠 기획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어떤 게 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컨텐츠 기획안이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요소들이 있고 다양한 마케팅 채널 혹은 이미지화 될 수 있는 수많은 영역에서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모션 기획안 알아본 것처럼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포괄적인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프로모션 기획안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컨텐츠 기획안 클립 5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5에서는 기획 작성하기에서도 컨텐츠 기획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모션 기획안 그리고 컨텐츠 기획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컨텐츠 기획안은 이미지화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요청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서라는 느낌보다는 디자인 요청서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상 디자인을 직접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디자인을 가꾸기 위해서 디자인을 만들기 이전에 그 내용을 채워넣는 비주얼라이징에 있어서의 구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컨텐츠 기획안의 구성 요소는 컨텐츠 게재 지명, 사이즈, 크기, 디자인 가이드, 요청사항 이 정도의 5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뉴스레터나 혹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 긴 호흡의 글을 기고해야 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디자인 요청서 말씀드린 디자인 요청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기획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뉴스레터나 이런 컨텐츠 중에서도 긴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컨텐츠 기획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초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 초고를 다시 한번 워싱하고 그 긴 문장의 글들을 계속적으로 만지는 작업을 통해서 텍스트들을 만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컨텐츠 기획안은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까운 소재단에서의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 게재 지면이라고 하면 이제 메인 페이지를 배제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광고 채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광고 채널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고 이미지 가이드가 충분히 찾아보시면 바로 잘 나와 있어요. 뭐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자인 가이드 차원에서 말 그대로 광고 소재의 정책상 어느 정도의 텍스트가 이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검수 정책상에서의 디자인 가이드가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채널에 게재를 하느냐에 따라 소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행사가 보통은 이제 그런 이미지 가이드에 대한 공유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인하우스에서 직접 세팅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컨텐츠 기획이 들어가기 이전에 게재 지면마다 광고 소재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도 가볍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사항, 레퍼런스와 관련한 부분은 일단 제가 생각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청사항은 사실상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나 메인 카피 구성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구성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너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작년 추석에 진행한 한가위 프로모션 레퍼런스 첨부했어요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작년 추석에 진행한 것들을 가져와서 넣어주신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 채널에서 진행했던 이 서비스에서 진행한 한가위 프로모션의 느낌 좋네요. 이런 레퍼런스를 첨부해 주신다든지 사실상 여기에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추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레퍼런스를 똑같이 따라서 베껴주세요라는 느낌보단 이런 느낌이 나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한다라는 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차용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디자이너분께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 2, 3번 작성해둔 것처럼 이미지는 이런 걸 활용해주세요. 폰트는 이런 게 좋겠어요. 혹은 분위기나 톤 앤 매너는 이런 색깔이 좋겠어요 같은 디자인단에서 반영되면 좋겠는 포인트들 같은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마케터 본인이 생각하신 머릿속에 있는 프로모션의 메인 페이지 혹은 게재 지면의 느낌으로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추가해서 설명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요청하고 싶은 느낌을 더 명확히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타사 프로모션, 경쟁사 프로모션 레퍼런스도 물론 좋고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시상식 포스터 느낌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시상식에 관련한 이미지 레퍼런스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영화 포스터의 느낌이 좋겠어 라고 하면 영화 포스터를 가져오시는 것도 좋고요. 이미지는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서의 저작권을 고려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내부 디자인 요청용으로 내 메인 페이지 혹은 외부 채널에 나갈 이미지가 이런 느낌, 이런 컨셉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붙어있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든 구글링 그리고 그런 뭔가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런저러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서 이런 톤으로 해주세요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디자이너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지를 충분히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하실 때 이걸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디자이너분이 충분히 경력이 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서의 디자인 톤까지 따라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느낌 자체를 살린다라는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수적으로 기획안 이외에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구성을 섹션화해서 제안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콘텐츠 기획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본 구성의 영역이에요. 제가 앞서서 예시로 말씀드린 콘텐츠 기획안에 들어간 마케팅 채널, 이제 페이스북 채널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단일 이미지로 한정되거나 혹은 카드 뉴스의 경우에는 카드 페이지가 10장에서 8장 정도 보여지는 페이지가 명확하다 보니 섹션화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요. 이제 프로모션 메인 페이지가 보통 따라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의 경우에도 이제 기능을 설명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프로모션 혜택이 메인으로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섹션 단위로 본인이 스스로 구분을 지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검정 색깔 영역이 고객이 볼 때에는 전부 다 하나의 스크롤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디자인에 요청 드릴 때 혹은 본인이 이 구성 자체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영역의 텍스트를 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여기는 메인 타이틀 영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상세 영역, 그리고 이미지가 메인으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은 상세 영역의 오른쪽 영역 혹은 그 밑에 하단에 크게 보여지는 게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 페이지의 구성을 직접 나누어서 짜보시다 보면 그 구성을 짜고 나서 그 하위에 텍스트들을 얹는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페이지 구성상의 혼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을 작업을 하실 때에 있어서도 여기가 명확히 크게 나타나야 하는 메인 타이틀 부분이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혜택이 설명되는 부분. 이미지는 여기 이 혜택의 섹션에 같이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혹은 상품 영역에 위에 작게 노출되길 원하는구나. 처럼 디자이너분이랑 소통을 하실 때에도 페이지 구성을 섹션화한 상태에서 제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한 요청 사항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섹션 단위로 구분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볍게 예시를 가져와 봤고요. 지금 콘텐츠 기획안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부분으로 예시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톤으로 PPT로도 구성이 될 수 있고 노션 같은 경우로도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원하시는 협업 툴에 의해서 워낙 다양한 포맷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방식 혹은 회사에서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뒤에 클립 6에서 기획서 작성의 케이스 스터디로서 콘텐츠 기획안을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메인 상세 페이지 혹은 마케팅 채널용 콘텐츠 기획안이 아닌 영상 소재를 콘텐츠 기획안에 녹일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기획안의 전반적인 요소들은 너무 간단하게 귀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로 요청을 하는 콘텐츠 기획안뿐만 아니라 메인 페이지의 콘텐츠 기획안 그리고 그 이외에 영상 기획안이 요청이 되어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라는 베리에이션 요소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눈 이미지나 메인 상세 페이지와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그것도 한번 예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기획서 작성, 콘텐츠 기획안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립 6에서는 기획서 작성하기에 이어서 기획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프로모션 기획안이 실제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 콘텐츠 기획안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꾸려볼 수 있는지와 같이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앞서서 프로모션 기획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콘텐츠 기획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구성 요소로 하여금 실질적인 프로모션 예시에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프로모션 기획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프로모션 기획안 예시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개요, 두 번째가 목적, 세 번째가 목표, 그리고 네 번째가 채널 및 일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산이었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개요, 목적, 목표, 채널, 예산 이 다섯 가지에 명확히 알맞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죠. 오히려 이렇게 다르게 가져온 이유는 얼마든지 프로모션 기획안에 따라서 조금씩 카테고리는 베리에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해서 조금 다른 요소로 구성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볍게 작성을 해봤어요. 이제 신규 앱 서비스가 론칭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모션 방식을 계획했는데 이 프로모션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는 프로모션이면 좋겠다. 라는 이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로 하여금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목적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왜 되어야 하는지 혹은 문제의식으로 하여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게끔 발생한 선행적인 이유가 될 텐데 정성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서머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목적을 보시면 저는 신규 앱 서비스를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가볍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캐릭터 만들기 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정을 하고 이제 캐릭터 커스텀으로 나 자신을 PR하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결국에는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방식으로 함께 보여주며 앱 서비스를 이슈라이징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초반 다운로드 수치를 확보한다 라는 개괄적인 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을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 수치적인 목표가 나와야 할 텐데요. 이제 일정을 설명하기 앞서서 마케팅 목표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볼게요. 이제 일정이 먼저 설명되었기 때문에 앞서서 일정이 정해져 있죠. 이제 25년 1월 초에 진행을 할 거고 PR, 홍보 언론 기사를 시작하고 나서 다운로드 수치를 20만을 이끌어낼 거다. 근데 이제 20만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하는 수치적인 근거를 밑에 제시를 했어요. 랜딩 페이지가 페이지 뷰가 어느 정도 나오고 마케팅 채널에서의 CPC는 500원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출 CVR, 결국엔 다운로드 CVR은 5% 정도 될 거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운로드 수치는 20만 정도 될 거야. 이제 대략적으로 구성해본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치 기준과 지표 근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대략적인 이 정도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 근거다라는 것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작성을 했어요. 이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해서 매체비, 마케팅 외부 채널 비용은 3천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본 비용이야. 라고 작성을 했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할인 프로모션이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프로모션보다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슈라이징을 하고 그 이슈라이징을 통한 앱에 대한 흥미도를 이끌어내는 게 주요한 목적이 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목표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요. 초반에는 매체, 광고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돌려본다면 1월 후반에는 화제성으로 조금 더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의 프로모션을 1월 후반에 진행을 할 거야. 이제 1월 초반에는 PR과 그런 광고 마케팅만 이용할 거야. 라고 이제 마케팅에서의 프로모션 방식을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BD로 둔 to be determined,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브랜드 페이지 방문 수나 사전 등록 수, 인게이지먼트 수 같은 것들은 수치화해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수치들을 어떤 근거로 하여금 목표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잡았어요 라고 하는 세 번째 목차,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 25년 1월 초에는 PR을 시작하고 25년 1월 후에는 이런저런 액션들을 한다 라는 대략적인 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마케팅 채널은 이런 곳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게 써두기는 했는데 이제 매체비 3천만 원 사용이라고 했던 마케팅 목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의 마케팅 채널도 외부 마케팅 채널로서의 마케팅 미디어 믹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믹스를 대행사로부터 전달을 받으시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 효율을 고려해서 매체비를 측정한 미디어 믹스를 여기 마케팅 채널 목차에 작성을 해 두시든,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프로모션이 어디에 게재되고 노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면 전반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인플루언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억에서 4억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기준만 세워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회사에서 내려진 예산을 작성을 해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위에 있는 마케팅 목표들, 이것저것 매체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섭외비를 근거화해서 3억이 나왔다, 4억이 나왔다라고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측정하는 방식과 서비스 프로모션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 목차에서의 수치적인 근거도 추가적으로 밑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같이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모션 기획안을 이 정도로 작성했다면 어떤 경우에는 프로모션 기획안 플러스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모션 컨텐츠의 내용까지도 함께 컨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이슈몰이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연예인을 섭외해서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이끌어낼 거야? 라는 게 명확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컨텐츠 기획안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컨텐츠 기획안이 구체적으로 목차화 될 수 있다면 이 정도까지 더 목차를 늘려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프로모션과 관련한 컨텐츠 기획안을 가져왔어요. 지금 컨텐츠 성직 공개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구성될 수도 아주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정해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디자인 요청서가 된다면 마케팅 채널에서 어떤 이미지를 활용할 거야. 포맷은 이렇고, 이미지가 이렇고, 레퍼런스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만들어줘 라고 하는 디자인 요청서도 있지만 말 그대로 컨텐츠 기획안도 이 컨텐츠 자체를 펌핑하기 위한 컨텐츠 자체의 유형 아이디어 전반을 설득하기 위한 기획안일 수도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컨텐츠 유형으로 보면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한다고만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의 전반을 가져와 봤어요.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컨텐츠로 활용하시는 것처럼 일반인을 활용해서 잘 포매팅된 컨텐츠로 이슈몰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스 타겟팅 결국에는 프로모션의 메인 타겟으로 잡은 10대에서 40대의 폭 넓은 층을 수용할 수 있게끔 포맷은 인플루언서, 일반인, 아이돌 전반으로 놓고 옵션을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스튜디오형, 브이로그형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 일반인을 활용한 익명성을 활용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 유명 아이돌을 데려와서 그런 캐릭터 만들기 앱에서 커버 댄스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컨텐츠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 포맷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안을 넣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 아이디어는 한 개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의 컨텐츠 유형들로 말미암아 봤을 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스튜디오형, 일반인을 활용하는 익명성을 활용한 소개팅, 아이돌을 활용한 커버 댄스 컨텐츠와 같이 컨텐츠 아이디어는 이 밑으로도 2번, 3번, 4번 수없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기획안을 만드는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위한 아니면 컨펌을 받기 위한 기획안이 될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컨텐츠 아이디어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가제, 포맷, 출연은 이렇게 하고 내용은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짜봤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공 사례의 레퍼런스는 이러하다 라는 것들이 위주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작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제작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진행을 한다면 높은 비용이 들고 제작 기간이 길지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와 같이 방식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옵션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예산 지출에 대한 옵션까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상 프로모션 기획안보다도 지금의 프로모션 방향성에서는 컨텐츠 기획안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 기획안의 경우는 앞서 프로모션 기획안으로 보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대략적인 서머리가 이렇게 될 건데 이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예산 활용 방식은 이렇게 될 거야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몇 가지의 옵션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 방식에서의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식별 장단점이나 예산과 같이 활용 방식에 대한 옵션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섭외 후보 연예인들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사실상 여기서 연예인을 확정하고 인플루언서를 확정한다기보다도 결국에는 지금 프로모션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대략적이고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기획안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 기획안을 설명드린 부분은 단순 디자인 요청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컨텐츠 구성 영역에서의 컨펌을 받을 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혹은 목차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카테고리가 어디까지 더 분할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작성이 돼 있는 것처럼 컨텐츠 형식이나 포맷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디자인 요청이냐, 혹은 컨텐츠를 확정하기 위한 설득을 위함이냐, 그런 목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목차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단순해지거나 아주 복잡해지거나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미리 부어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모션 기획안처럼 어느 정도 서머리가 되어 있는 구성단에서의 기본 요소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컨텐츠 기획안의 경우에는 자유도 높게 충분히 아이디어를 풀어내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렇게 텍스트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텍스트로만 준비를 해왔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컨텐츠 자체의 톤앤매너나 결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PPT 안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 이 컨텐츠 자체의 컨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에서의 뭔가 브랜딩 성격이 강한 디자인을 많이 가미하셔도 충분히 설득이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기획안이나 컨텐츠 기획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레퍼런스도 참고를 하시고, 다른 분들 혹은 회사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잘 만든 컨텐츠 기획안, 잘 만든 프로모션 기획안은 어떤 것인지 같은 것들을 꾸준히 찾아 나가시고 본인 스스로 체득하시는 과정이 충분히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효율화된 기획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랑 지금의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본인의 서비스에도 상품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획서 작성과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프로모션 기획안과 컨텐츠 기획안을 알아봤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프로모션 설계와 기획에서 마무리가 되는 진행 직전에 어떤 것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체크를 하면 좋을지 같은 프로모션 진행 직전에 체크사항 같은 것들을 가볍게 둘러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프로모션 기획, 그리고 이제 기획서 작성까지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클립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는 프로모션 기획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짚어보고 어떤 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관련한 필수적인 고려사항 같은 것들을 함께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성공적인 기획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 만든 기획서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 이제 설계가 되고 기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행을 앞둔 상황, 이제 프로모션 진행 직전에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프로모션 직전의 체크사항 요소를 가볍게 짚고 이 프로모션 기획과 관련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이제 진행 전에 있어서 가장 디폴트로 확인하셔야 하는 세팅이 잘 완료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전에 앞서서 이제 필수적인 고려 사항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짚어드렸었는데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정상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상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1번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오늘 일정에 나갈 것들, 단순히 프로모션만 진행이 되고 끝이 아니라 마케팅 채널이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마케팅 채널 전반에 대해서 대행사 혹은 퍼포먼스 마케터 혹은 본인이 채널을 세팅한 부분에 있어서 잘 타임라인까지도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분들이랑 혹은 여러 협업 부서랑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지면과 관련되어 있는 배너 노출이
함께 묶여져 있는 프로모션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배너 같은 경우도 본인이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마케팅 채널 전반 플러스 내부 지면에 대한 부분들도 정상적인 세팅뿐만 아니라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까지도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 이제 처음으로 기본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팅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일정이 점검 완료됐다면 데이터 트래킹을 위한 URL이 잘 랜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랜딩 페이지 URL을 단순히 랜딩이 잘 되고 있나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데이터 트래킹을 위한 로그 파라미터 값이 잘 붙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거 이제 앱 서비스냐 웹 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냐에 따라서도 UTM이라고 부르는 URL 뒤에 붙는 파라미터 값이 포함되어 있는 URL 값 혹은 이제 앱 서비스 자체에서 서드파티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 툴을 활용한 트래킹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URL의 전반적인 속성 자체가 웹페이지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서비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웹이냐 앱이냐 하는 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도 URL의 세팅 전반에 있어서의 트래킹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제 본인이 계시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검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랜딩된 페이지에서 뭐 오타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잘못된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냐라는 점은 사실상 검수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단순 반복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하나라면 외부 채널에서는 그 메인 페이지로 이제 귀결시키는 URL을 하나로 통일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트래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지면, 카카오 지면, 웹사이트 지면, 이것저것 네트워크 매체 지면처럼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UTM 트래킹 URL이 들어오는 소스 값에 따라 본인이 설정 값을 다르게 하셔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에 모인 유저들이 어느 채널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구매를 했고 어디까지를 보고 나갔고 하는 이 지면별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 채널들을 쭉 리스트를 세워놓고 그 외부 채널들별로 잘 데이터 트래킹이 구분되어 가능한지에 대한 검수도 사전에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저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여부인데요. 사실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정상적으로 트래킹이 가능한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저가 프로모션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참여 페이지에 넘어가고 나서부터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문제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 플로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데브 환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통용적으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제 데브 환경에서 테스트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유저가 프로모션 페이지에 진입하고 나서 그 진입 이후에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구매까지의 뭔가의 플로우를 탄다거나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의 사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천을 드리기도 드리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긴 한데 실제 라이브 환경에서도 프로모션에 참여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유저 플로우가 작동을 하는지 같은 것들도 라이브 환경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트래킹이랑 여기에서 들어온 유저들이 구매 전환까지 했을 때 그리고 다른 지면에서 들어온 유저들이 혹은 내부 지면에서 배너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온 유저들이 구매 전환 혹은 목표로 하는 행동까지 액션을 했을 때 그것까지의 정상적으로 페이지들이 모두 작동을 하는지 에 대한 퍼널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의 이벤트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혹은 뭐 마케터의 규모에 따라 1인 마케터냐 아니면 이제 팀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팔로우 해주는 뭐 동료 혹은 후배가 있냐에 따라서도 이 사본에 대한
R&R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지금 프로모션이 진행될 것이다. 프로모션의 내용, 그리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 그리고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특정 상황,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CS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CS 부서 앞으로, 그게 아니라 CS 부서가 따로 없다. 마케터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CS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케팅 팀의 상사 혹은 동료, 그리고 협업을 해주신 관련한 뭐 이제 개발자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트래픽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개발자분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이벤트 관련 세부사항을 공유드리면서 혹여나 에러가 생길 상황을 대비해서 트래픽의 확대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사전에 필요한지 같은 것들도 이 4번 관련 부서와의 공유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 점검 마무리 이후에 대응 부서 앞으로 프로모션에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활용하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포맷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프로모션을 처음 진행하는 마케터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관련한 이벤트 개요에서 저희가 앞서 기획안에서 잡았던 요소들, 주요 스킴, 결국에는 이제 주요한 혜택들, 그리고 일정,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나가는 유의사항, 관련한 부분들만 가볍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신다면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이것저것의 엣지 케이스, 컴플레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그 이전에 공유를 하지 않은 상황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모션 기획까지 한번 설계, 뭐 앞서서의 기초 부분들 전반적으로 디테일 짚어가면서 마지막 진행 직전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기획까지의 과정은 사실상 우리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타겟을 이제 잡아 나가고 그 타겟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로모션의 예측치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수치를 잡는 과정, 그리고 그 잡은 수치들과 개요 텍스트를 통해서 잘 프레임화 할 수 있도록 기획서 안에 그 내용들을 옮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옮겨진 기획서를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의 노출까지의 과정 같은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프로모션을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조금 더 깊게 나눠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프로모션 기획까지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로모션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획 단계에서 분석했던 타겟, 그리고 뭐 설정했던 혜택들, 그리고 보여주고자 했던 프로모션 메시지 같은 것들을 프로모션이 시작되고 나서 충분히 디벨롭을 해 나가면서 프로모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액션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챕터 3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챕터 4에서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프로모션이 시작되고 나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프로모션의 효율을 시작 이후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프로모션 진행 단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눌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까지의 체크 포인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챕터 4 프로모션 진행하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